볼게요. 그냥 방학 때 빠른 시간 안에 확통에 대한 개념을 잡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자. 중복순열. 중복순열을 표기하기로 우리는 MR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이미지는 순열이다 보니까 순서쌍의 개념이에요. 얘도 여전히 순서쌍의 개념. 다만 M 퍼미테이션 R과 다른 점은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건데, 얘들아 무슨 소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나한테 카드가 1, 2, 3, 4 라는 카드가 있고, 여기서 3장을 뽑는데,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3자리 자연수라고 불리는 건 이렇게 된 3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다 구분이 가는 자리인 거 맞죠? 예. 근데 내가 여기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게 바로 MPR의 세상이에요. M 퍼미테이션 R의 세상은 서로 다른 3장을 뽑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 112 이런 숫자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 1이 2번 사용되니까.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 해?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서 사용되는 거는 100의 자리에서 사용하지 못한 3가지, 여기서 사용한 거는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에서 사용하지 못한 2가지, 얘를 곱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4 퍼미테이션 3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런데 엠파이 아래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거야.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이 이미지 속에서는 얘랑 다르게 111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11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121이라는 숫자, 얘네들의 숫자가 만들어져. 괜찮아? 중복을 허락한다는 거야. 그럼 나는 3자리 자연수를 만들 테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라고 물으시다면 마찬가지로 4가지 곱하기,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100의 자리에 사용했었던 숫자 또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 곱하기,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100의 자리에서 쓰였던 10의 자리에 쓰였던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곱하기 목 4. 이해해? 얘를 계산하는 건 4의 몇 승? 3승이라고 계산하시면 돼. 맞아? 근데 우리는 이 기호로 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순서쌍의 개념이라고 불리는 얘는 여기서 말하는 순서쌍이다 라는 것은 112와 211이라고 불리는 이 숫자와 121이라는 숫자가 얘네들이 다 다르다라는 세상이야. 다 다른 숫자야. 1이 2번 사용됐고 2가 1번 사용됐다라는 그 사실은 변치가 않지만, 이해해? 배열 자체가 다르니까 다 다른 숫자다. 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해요? 이것을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는 얘를 4파이 3이라고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얘가 바로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의 개수고,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난 이렇게 볼게. 계산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 M파이 R이라고 불리는 얘는 계산 자체를 n의 R승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예요? 얘가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 그리고 얘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근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얘가 원소가 1, 2, 3, 3개가 있고, 공역이라고 불리는 여기가 1, 2, 3, 4, 5 있었대. 근데 난 너에게 이렇게 F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묻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냥 함수야.
F라고 불리는 건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었다 이거야.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화살표도 한 번씩만 날려야 되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마찬가지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이렇게 5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나는 얘를 5의 3승이라고 말하는 거 맞지? 괜찮아? 상수함수도 그냥 함수일 테니 맞아요? 네, 5의 3승. 근데 내가 얘를 표시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5파이 3이라고 표현하면 돼.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은 공역의 원소인 거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대상은 정의역의 원소야.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함수를 만들 때 얘가 두 개를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1이라고 불리는 것은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함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도형이라고 말할 거야. 괜찮아? 도형. 뭔 소리냐? 이런 소리겠죠? 원이 있어요. 원을 나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짜리라고 할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1이라고 불리는 얘 좌표를 보시게 되면 1을 대입하게 되면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니까 1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원 2의 점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얘를 함수의 구조로 보게 되면 1이라고 불리는 건 루트 3을 가리키기도 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기도 해. 나는 이런 놈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 도형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건 함수화 시켰을 때 바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얘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되더라. 네,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중복 순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 11페이지, 페이지 11페이지. 선생님이랑 오늘 모든 문항을 그냥 가볍게 풀게요. 여기 나와 있는 문항들이 어렵지가 않아서 볼게. 4파이 2 더하기 4파이 3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정의대로 구하시면 얘는 4의 2승 더하기 뭐를 구하라는 거야? 4의 3승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6 더하기 64가 돼서 답은 뭐라고 말하시면 돼? 80이라고 말하시면 되죠. 2번 문항을 볼게요. 4개의 자연수 1, 2, 3, 4가 있는데 카드는 1, 2, 3, 4가 있는데 중복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럼 나는 얘를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4파이 3. 바로 중복을 허락한다는 건 이 숫자가 중복을 허락한다는 거지. 괜찮아? 이해해요? 그리고 자리에는 두 가지 이상의 숫자가 올 수 없지. 중복 허락하지 않는 거.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개. 그래서 몇 승가지? 4의 3승가지. 그렇게 64라고 말하시면 되겠네요. 3번 문항을 보시면 서로 다른 편지 5통을 서로 다른 2개의 우체통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주세요. 단 한 통의 편지도 넣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나한테는 지금 서로 다른 편지 5장이 있고 그리고 우체통은 2개가 있는데 여전히 서로 다르대. 서로 다른 우체통.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 문제는 별표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별표 하나를 주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야. n파이 r이라고 불리는 이 의미 속에서는 내가 함수의 구조로 갖다 붙이게 되면 얘가 바로 누구의 원소? 정역의 원소의 개수고 얘가 바로 공역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어. 괜찮아? 함수의 구조를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편지라고 불리는 건 우체통에 반땡씩 나눠서 찢어서 담지 않아. 괜찮아? 그럼 얘를 함수로 모델링 한다면 이런 거 아닐까? 편지 1부터 쭈루룩 편지 5까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우체통 1과 우체통 2가 있는 거야. 괜찮아? 뭔 소린지 이해해? 그쵸? 그러면 편지는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잖아.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야. 1번 편지는 우체통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체통 뭐를 선택할 수도 있어? 2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해? 즉 우체통이 편지를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하니?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 답은 여러분들이 뭐라고만 하시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 2에 5승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잖아.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우체통 두 가지. 이 두 번째 편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맞아? 하지만 구집이 기호로 나타내자라고 한다면 우체통의 개수가 바로 우체통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라고 물으시다면 편지 1, 2, 3, 4, 5가 다 우체통을 1번 우체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2번 우체통은 선택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것이 어떤 표현으로 온 거야? 단 하나도 담기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 괜찮습니까? 결국은 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2파이 5라고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건 편지겠죠. 편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편지를 반씩 나누어서 이해해? 1번 우체통, 2번 우체통에 담는 경우는 없더라.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답은 2의 5승일 테니 몇이라고 하면 돼? 32라고 한대.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왜 별표 하나만 주라고 했냐면 행위 때문에 그래. 행위. 중복순열. n파이 아래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행위 자체는 서로 구분이 가능한 대상을 가능한 대상을 마찬가지로 서로 구분이 가능한 대상에게 분배 또는 즉 나눠주는 행위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 서로 다 구분이 가는 편지 5개를 서로 구분이 가는 우체통 몇 개? 2개. 서로 구분이 가는 대상을 서로 구분이 가는 대상한테 나눠주는 행위 또는 담는 행위. 이해해? 배분하는 행위, 분배하는 행위.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겠다.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학 문제를 모델링할 때는 서로 구분이 가는 대상, 서로 구분이 가지 않는 대상을 나눠주는데 그 대상 자체가 서로 구분이 가는 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놈인지 이해해? 이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요거를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4번 문항을 보실게요. 4번 문항을 본다라고 했을 때 주원, 승민, 현재, 민재가 가위바위보를 한 번만 하려고 한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전히 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야. 사람 1부터 쭈루룩 사람 4까지가 있어. 사람이라고 불리는 건 다 서로 구분이 가는 대상이고, 예.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가위바위보라고 불리는 얘도 서로 구분이 가는, 예,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니 사람인이 낼 수 있는 건 가위 또는 바위 또는 보. 자기. 예. 그렇게 몇 가지? 3가지씩 몇 번 선택할 수 있는 거지? 4번. 예. 여기서 말했을 때 우리는 기호로 나타내면 3파이 4라고 나타내지만, 예, 여기서 말하는 3이라고 불리는 게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이야.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은 가위바위보라는 거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은 4사람 모두 가위를 선택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가위가 중복되게 선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 맞아? 그리고 이 4라고 불리는 건 사람이겠지.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 가위도 내면서 보자기 이렇게 중복되게 선택할 수 없다. 이해했습니까? 이미지 잡을 수 있겠어요? 예, 얘를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고 답은 81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12페이지로 가셔서 지울게. 페이지 12페이지의 1번 문항을 잠시 보시면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대요. 중복을 허락하여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나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자리 자연수가 홀수여야 하고 중복은 허락해서 만든답니다. 그럼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죠. 홀수라고 불리는 것은 맨 끝자리가 1 또는 맨 끝자리가 모이면 되는 거죠. 3이면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그럼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조심하셔야죠. 왜 조심합니까? 라고 문신다면 세 자리 자연수니까 0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0을 제외하고 나서 중복 허락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0만 빼고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가운데 숫자는 0을 써도 되니까 5가지죠. 예. 나는 100의 자리에서만 0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4가지고 여기는 0을 사용해도 되니까 5가지. 그럼 우리들을 더하면 몇 가지? 40가지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항이요. 두 번째.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대요.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1, 2, 3, 4가지요. 이 자연수인데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 4자리 자연수니까 당연히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금지인 거지? 빵 금지지. 그래놓고 나보고 짝수의 개수를 묻는다고 하니까 여기 0이요, 여기 2요, 여기 4요. 이렇게 케이스는 3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이때 0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건 4가지 곱하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곱하기 여기도 올 수 있는 거 5가지 중복을 허락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도 몇 가지? 100가지. 여기도 몇 가지? 100가지. 여기도 몇 가지? 100가지. 우리들을 더하면 몇 가지? 전체 300가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서 페이지 13페이지 문항을 잠시 보시면 3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두집합에서 정의역이 A, B, C, 공역이 1, 2, 3, 4, 5 이렇게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딱 만족시키면 된대. fa라고 불리는 건 1로 화살표가 고정되어 있대. 고정. 그런 상태에서 나보고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게임이 끝난 세상이잖아.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이게 바로 f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f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5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몇? 25. 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고 4번 문항을 잠시 볼게요. 4번 문항 보시면 두집합 A, B, C, D 1, 2, 3, 4 함수 중. 그럼 볼게. 나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A, B, C, D가 있고 여기 1, 2, 3, 4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함수 F를 구하래요. FD는 1이면 안 된대요. FD는 1이 아니어야 해. 너 이쪽으로 가는 거 금지. D는 절대로 1을 선택하면 안 된대. 그럼 시작하는 거지 뭐. 함수니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4의 3승가지 곱하기. D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을 제외한 2, 3, 4 중 선택해야 되니까 3. 네, 이게 답이죠. 이거 계산하면 192가지요. 네, 요렇게 여러분들과 봤고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중복조합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중복조합은요, 수능에서 보통 90% 이상의 확률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예요. 물론 우리는 되게 지금 단순한 구조를 개념을 배우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복조합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대한 문제가 꽤나 기출문제가 많이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워볼게요. 일단 이제 기지개 좀 피고 개념 강의를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에서 15분 사이 할 텐데 정말 잘 귀 기울여서 들어줘봐. 기지개 좀 피면서 중복조합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 거야. 중복조합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은 당연히 조합이다 보니까 무슨 순서쌍인 거지? 비순서쌍의 개념이야. 비순서쌍의 개념이야. 비순서쌍의 개념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예. 비순서쌍의 대표는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집합이라고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 집합에서는 1, 2라는 이 집합과 2, 1이라는 이 집합이 서로 뭐하다라는 거지? 같다라는 세상이야. 예. 즉 비순서쌍의 개념이죠. 집합은 우리 둘의 집합은 상등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집합의 모든 원소는 서로 다른 대상이다 라는 요 사실이 좀 중요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얘들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아까 중복순열과 그냥 순열의 차이는 순서쌍이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중복을 허락하냐 마냐의 차이였던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조합이랑 똑같은 비순서쌍의 세상이긴 하지만 중복을 허락하냐 허락하지 않냐의 세상이거든. 그럼 이렇게 해볼게 얘들아. 선생님은 뭐라고 주장하고 싶냐면 중복조합에 대한 세상은 중복조합은 무기명 투표다. 중복조합은 무기명 투표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볼게. 나 후보가 X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었어. 얘네가 반장 선거에 나왔대. 후보는 지금 몇 명 있는 상황이냐면 2명 있는 상황이야. 사람은 다 서로 다른 대상이란 말이야. 그리고 투표자가 5명 있었대. 투표자가 5명 있었대. 그러면 나는 표를 받을 수 있는 결과의 수를 여러분들 보고 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직접 세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직접 세기 방법을 하게 되면 A가 있고 B가 있대. 그러면 그 결과는 얘가 5표, 얘가 빵표 받을 수 있지. 얘가 4표, 얘가 1표, 3표, 2표, 2표, 3표, 그리고 나서 1표, 4표, 0표, 5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총 몇 가지의 방법밖에 없는 거지? 6가지의 경우밖에 없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예. 그럼 무기명 투표의 세상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얘들아, 투표를 할 때 기명 투표는 뭐예요? 내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내가 뽑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걸 우리는 기명 투표라고 하고, 무기명 투표라고 불리는 건 뭐예요? 내가 뽑을 후보자만 이해해? 쓰는 거죠. 내 이름 안 쓰고요.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세상이냐면 얘를 봐봐. 이 상을 보면 A가 4표를 받았고 B가 1표를 받았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씨, 나를 안 뽑은 새끼 1명을 찾아내야지. 이딴 세상이 아니야. 맞아?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해? 괜찮아? 그 결과만 주목하는 세상이죠. 괜찮아요? 얘가 아씨, 나를 안 뽑은 한 새끼랑 절교해야 할 거야. 괜찮아? 이걸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무기명 투표의 세상이라고요. 괜찮습니까? 즉 누가 표를 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해? 결과로서 내가 몇 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세상이라는 거야. 내 말 뭔 말인지 이해해? 괜찮아? 그럼 봐봐. 얘들아, 좀 얘를 확장시켜 볼게. 예제를 내가 좀 뭐 하겠다고 확장시켜 볼게. 확장을 시켜보게 되면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후보자가 A, B, C 이렇게 있었대. 그리고 투표자가 4명이 있었대. 괜찮아? 그래놓고 나는 선거를 할 거야. 물론 이런 경우도 만들어지죠. B는 한강을 갈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무도 나를 안 뽑아주는데. 맞아? 하여튼
표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그 결과를 내가 만약에 직접 세어보기 하겠다라는 거야. 직접 세기. 직접 세기 했을 때 표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A를 기준으로 해서 A가 가장 많이 표를 받은 것부터 해서 한 개씩 A의 표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나는 분류 기준을 A로 잡았어요. 나야 기준. 예. 그럼 A가 최대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몇 표? 투표자는 4명이기 때문에 A가 4표를 받게 되면 B와 C는 0표를 받으시면 되는 거 맞죠? 이해해? 이게 끝이에요. 그럼 A의 표를 하나 줄이겠습니다. A가 3개를 받게 되면 이젠 표는 한 장 남았으니까 맞아? 그 한 장을 BC가 가져가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몇 개? 1개, 0개, 0개, 1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아? 끝났습니다. A가 2표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BC 2명이 2표를 받아야 되니까 맞아? 그 방법은 어떻게 되겠어요? 2표 빵표, 1표 1표, 0표 2표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 그럼 난 A가 이젠 1표를 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럼 BC가 몇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 0 그리고 2, 1, 1, 2, 0, 3 나름 규칙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분류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젠 A가 0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BC가 4표를 받아야 되니까 4, 0, 3, 1, 2, 2, 1, 3, 0, 4 아주 기본적인 단순한 행동 영역이지만 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선생님은 나름 규칙성 있는 기준을 잡은 거예요. A가 가장 많이 표를 받을 때부터 해갖고 쫙 내렸단 말이죠. 이해해? B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거를 할 때는 B가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면서 쭈루룩 내렸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이 문제에선 규칙이 보이네요. 여기선 3가지, 여기선 몇 가지? 4가지, 여기선 몇 가지? 5가지. 괜찮아? 그래서 얘를 다 더하면 몇 가지인 거죠? 15가지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다시 얘를 만약에 확장했다라고 한다면 후보자 A, B, C, D 투표자 23명 직접 나열을 하기에는 이제 눈물이 나. 괜찮아? A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23부터 시작해서 물론 규칙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할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당연히 규칙이라는 건 보이게 되는데 눈물이 나요. 계산하기도 짜증나요. 괜찮아? 그래서 이젠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깔끔하게 계산할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구조적 동질성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 무기명 투표의 세상과 구조적으로 동질성을 띠는 이 문항들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확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장의 기술이야. 포장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배운 개념으로 접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봐봐. 내가 여러분한테 얘랑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 x 더하기 y는 5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에 대한 개수를 묻고 있는데 그런데 표를 하나도 안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가 제안을 이렇게 걸어볼게. x, y는 의미 아닌 정수다. x 플러스 y는 5를 만족시키는 x, y에 대한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뭐라고? x, y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라는 말은 최소의 의미 아닌 정수에서 최소의 정수는 0인 거 맞죠? 이해해? 야,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것을 직접 세라고 하더라도 넌 어떻게 셀 거야? x가 5일 때 y는 빵, x가 4일 때 y는 1. 괜찮아?
똑같으니까 답은 몇 개 나오겠어? 얘를 만족하는 XY 순서쌍의 개수도 6개 나오죠. 맞아? 그럼 나는 얘를 똑같이 구조적 동질성을 띠게 같은 문항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만들면 되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은 후보자 4명 4. 괜찮아? 라고 말하고 X, Y, Z는 뭐가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괜찮아? 라고 하게 되면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도 얘를 X, Y, Z라고 바꿔버리면 되니까 4 더하기 0 더하기 0이 4. 맞아? 3 더하기 1 더하기 0이 4. 괜찮아? 이렇게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도 몇 가지라고 대답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15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 답은 똑같은 거 맞죠? 이해해요? 네. 구조적 동질성이라는 걸 잠시 설명했고 기지개 좀 피시고 우리 이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집중해줘야 해. 집중해줘야 해. 나 지울게. 얘를 지울게. 잘 봐. 이젠 얘를 내가 이 6가지의 사항을 어떻게 내가 좀 빠르게 셀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야.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 근데 이 아이디어를 오늘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야. 나는 요렇게 생각해. 후보자가 지금 몇 명 있었냐면 2명이 있었어. 그리고 표라고 불리는 게 5명이 있었는데 이게 무기명 투표의 세상이다 보니까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무기명 투표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 5장의 표는 5명의 표는 구분이 안 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미지야. 구분이 안 가. 왜? 무기명 투표니까. 얘한테 한 장 준 착한 아이는 누구죠? 라고 한다면 착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얘한테 한 장 준 건 누구죠? A야 B야 C야 D야 E야 몰라. 이해해? 모른단 말이야. 이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 세상은 이 5개의 표가 뭐가 안 된다는 거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볼게. 난 이렇게 할게. 구분할 수 없는 공이 5개 있어. 구분할 수 없는 공이 몇 개 있다고? 5개가 있어. 그리고 나서 후보자라고 불리는 얘는 2명이니까 여기에 슬러시라는 칸막이가 1개 있었다라고 칠게. 구분할 수 없는 공 5개와 칸막이 1개가 있는 거야. 그럼 칸막이랑 공이라고 불리는 이 대상은 우리들은 구분이 가지. 구분이 간다. 마치 이런 논리야. 총 구분할 수 없는 공 5개와 칸막이 1개가 있는데 이 6개를 나열하는 방법과 같지 않냐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런 소리야. 얘들아 이런 소리야. 6개의 자리가 있어. 여기에다가 난 구분할 수 없는 공 5개와 칸막이 하나를 나열할 거야. 그럼 봐봐. 칸막이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칸막이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어. 무슨 소리냐? 칸막이가 여기 왔다라고 한다면 공이 여기 이렇게 5개가 놓여 버리는 거 맞지? 칸막이 1개와 공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맞아? 칸막이가 여기 배열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얘 5개의 공이 배열된 거야. 그럼 이 사항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사항이야. 이 사항. A가 빵표 받고 B가 몇 표 받았다? 5표 받았다는 사항이야. 칸막이가 여기 왔을 때는 공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나머지가 4개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앞에 후보가 공 몇 개를 받았고
한 개를 받았고 뒤에 후보가 공 몇 개를 받았다는 거지? 네 개를 받았다는 사항이야. 칸막이가 여기 왔을 때는 공 앞에 놈이 두 개 있으니까 앞에 후보가 몇 개 받고 표라고 불리는 건 구분할 수 없는 공. 이해해? 표 몇 개 받고 두 개 받고 뒤에 거 몇 개 받았다? 세 개 받았다. 야, 칸막이가 여기 왔어? 그러면 공이 앞에 5개 깔려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때는 앞에 후보가 5개 받고 뒤에 후보가 몇 개 받았다? 0개 받았다라는 사항이지. 얘들아 봐봐. 공이라고 불리는 문자를 A라고 보고 칸막이라고 불리는 걸 네가 B라는 문자로 본다면 이 사항은 A라는 문자 몇 개,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A라는 문자 몇 개? 5개. B라는 문자 몇 개 있는 거지? 1개 있는 거야. 얘를 배열하는 방법과 같지 않냐라는 거야. 얘를 배열하는 방법.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죠? 라고 물으신다면 전체 6개의 문자를 나열하고 A라는 문자 이렇게 5개가 구분이 안 가서 5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예. 그래서 몇 가지인 거지? 6팩을 5팩으로 나누면 우리가 구했었던 이 6가지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온다고? 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갑포순이라고 불리는 얘는 조합이라고 가르쳤으니 어떻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6개의 자리가 있는데 공을 A라고 한다면 공이 들어갈 몇 자리를 선택하면 5자리를 선택하면 칸막이는 자동 배열될 테니 6C5라고 계산하셔도 되고 또는 6개의 자리 중에서 칸막이가 1개 들어갈 자리를 계산하니까 6C1. 예. 괜찮아? 이게 6가지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아까 말이야. 아까 우리는 이런 거 구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4. 이것을 뭐가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 얘는 어떤 말과 똑같았었지? 후보자는 A, B, C. 투표자는 몇 명? 4명 있는 무기명 투표의 세상. 다시 무슨 투표? 무기명 투표의 세상. 우리들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했고 우리 이거 아까 답 세웠을 때 몇 가지가 나왔었지? 직접 셌을 때 15가지가 나왔던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런 말이야.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나는 공이라고 불리는 걸 A라고 취급을 하고 A라는 문자로 취급하고 칸막이라고 불리는 걸 B라는 문자로 취급한다면 투표권은 4장 있으니까 표는 몇 개 있다고? 지금 4개가 있으니까 공 몇 개가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나는 아까 전에 사항을 다 표현해야 돼. 괜찮아? 그럼 칸막이는 몇 개만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칸막이는 딱 몇 개만 필요한 거죠? 2개만 필요해. 왜죠? 라고 물으신다면 얘들아 봐봐. 내가 칸막이를 여기다 치고 여기다 쳤어. 그럼 그것은 뭐야? x가 1, y가 2, z가 1인 사항을 말해. 이해해? 무슨 소린지 지금 이해할 수 있겠어? 내가 칸막이를 여기다 쳤어. 잘 들어야 해. 얘는 뭐라는 걸 뜻한다고? 1, 2, 1이라는 순서상을 뜻한다고. 내가 칸막이를 여기다 이렇게 2개를 쳤어. 그럼 그때는 맨 앞에 후보 x가 몇 표 받고 4표 받고 여기 빵표 받고 빵표 받고 4빵빵을 말하는 거야. 괜찮아? 얘가 4표 받고 빵표 받고 빵표 받고. 한 번만 더 해볼까? AAA가 이렇게 있었어. 괜찮아? 내가 칸막이를 여기다 치고 칸막이를 내가 여기다 쳤어. 그럼 얘는 몇 표 받는 상황이지? 앞에 놈은 빵표, 뒤에 놈은 3표, 중간 놈은 3표, 뒤에 놈은 1표 받는 상황인 거 맞지? 괜찮아? 그럼 나 이 15가지를 셀 때 이제부터 이렇게 세겠다는 거야. 후보자가 3명 있었으니까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해? 2개만 필요해. 괜찮아? 표가 4장 있었으니까 표는 4개 그대로 필요한 거야. 이해해? 그럼 나는 얘 문제는 이렇게 봐면 되지 않아? AAAA라는 문자, 이게 바로 공이고 구분할 수 없는 공이야. 다시 뭐 할 수 없는 공이라고? 구분할 수 없는 공이야. 이해해? 그래놓고 칸막이가 B야. B라는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한 거지? 나한테 2개가 필요해. 맞아?
후보자가 3명이기 때문에 칸막이는 하나 더 적게만 있으면 된단 말이지. 이해해요? 그럼 나 얘를 배열하는 방법을 뭐라고 배워요? 라고 물었을 때 가포순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6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A라는 문자 4개가 구분 안 가서 4팩으로 나누고 B라는 문자 몇 개 있는데 지금 2개 있는데 이 B라는 문자 2개가 있어서 구분이 안 가서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 또는 가포수는 조합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 누가 가포수로 해석해? 무조건 조합이 좋아. 오케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얘를 배열하려면 총 6개의 자리가 필요한데 6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4자리를 선택할래. 괜찮아. 그럼 남은 2자리에 B는 자동 배열. 예. 원칙적으로는 EC2. 이게 바로 A 배열하고 B 배열한다라는 거지만 얘는 생략이 가능하잖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맞아? 하지만 선생님 나는 B를 배열하고 칸막이를 배열하고 나머지 공을 채우면 안 되니까 똑같지. 6 컴비네이션 2 곱하기 4 컴비네이션 4 이래버리면 되잖아. 예. 어차피 6C는 6C4랑 같은 거고 얘를 계산하게 되면 NCR의 정의에 있어서 이게 바로 가포순이 되는 거니. 이해해? 얘가 지금 몇 개가 나온다는 거지? 6 컴비네이션이는 15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니? 네, 그럼 우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학습했습니다. 좀 더 얘를 일반화시켜 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호에 대한 약속. 중복조합이라고 불리는 걸 우리는 NH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중복조합이라는 건 여전히 뭐라고? NHR이라고 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복순열과 마찬가지로 H 앞에 오는 N이라는 문자는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의 개수가 되고 R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대상이 돼. 그러면 나 무기명 투표의 세상으로 본다면 중복을 허락하는 건 표야 후보자야. 내 표를 이 후보 표를 반땡 찢어서 너한테 주고 할 수 있어? 없지.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은 누구인 거지? 후보자지. 예. 후보자는 내 표를 받고 새 표를 받아도 되는 거잖아. 이해해? 그래서 무기명 투표 속에서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은 바로 후보자가 되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투표권이 돼. 투표권. 그럼 이야기 좀 해볼게. 얘를 문자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지? 이 사항을 문자로 나타냈을 때는 중복을 허락하는 건 표가 아니라 후보자야. 얘네가 후보자가 되고 얘가 바로 표의 개수가 된단 말이야. 이해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EH5라고 갖다 쓰면 돼. 괜찮아? 우린 지금 표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 아까 같은 경우에 이 경우 있잖아.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후보자는 3명, 표는 몇 개? 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면 돼? 3H4라고 말하면 돼.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 3H4.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를 중복 조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네, 그러면 우리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어봅시다. 기지개 좀 피고. 기지개 좀 피고. 이렇게 간다. 집중. 잘 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좀 확장시켜서 이렇게 갈게. 후보자가 N명 있었고 투표권이 투표자가 R명 있었대. 그런데 무기명 투표의 세상에서는 이게 R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할 수 없는 표지. 구분할 수 없는 표야.
그러면 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후보자가 n명이 있는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쭈루룩 가다가 AN 얘를 더했을 때 얘네들은 후보자의 명수기 때문에 n명이 있는데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이지. 서로 구분이 가능하고, 그때 표의 개수를 갖다 쓸 때 여러분들이 몇 개를 갖다 쓰게 되면 이렇게 알게 있다 라고 갖다 쓰게 되면, 그래 놓고 선생님이 얘네들 모든 숫자가 음이 아닌 정수다 라고 갖다 쓰게 되면, 음이 아닌 정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과 같이 표를 한 표도 못 받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 얘를 만족하는 얘네들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기호로 이상 얘를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를 우리는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은 후보자니까 n이라고 갖다 쓰고 h라고 갖다 쓴 다음에 r이라고 갖다 쓰면 되지. 이해해? 이게 바로 뭐의 세상이에요? 중복 조합이라고 부르는 거 맞지? 괜찮아? 그러면 너 아까 말했듯이 말이야, 잘 생각해야 돼. 아까 이 이미지랑 얘들아, 공은 나 몇 개 필요하지? 공은 몇 개 필요하지? 알게 필요하지. 표의 개수만큼 필요하지. 괜찮아?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하지? 구분할 수 있는 칸막이는 n명의 후보자가 있으니까, 다시 몇 명의 후보자가 있으니까 n명의 후보자가 있으니까, 아까 후보자 3명이었을 때는 칸막이 2개 필요했고 후보자 2명이었을 때는 칸막이 1개 필요했잖아. 지금 후보자가 n명 있으니까 칸막이는 몇 개 필요한 거지? n-1개 필요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 사항은 공을 A라고 생각하고 칸막이를 B라고 생각한다면 A라고 불리는 이 문자의 개수가 전체 몇 개 있는 거고 R개 있는 거고, 칸막이 B라고 불리는 걸 칸막이라고 했으니 B라고 불리는 게 전체 몇 개 있는 거지? 지금 n-1개 있는 사항이지. 근데 우리들의 전체 총 문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문신하면 우리들이 더해야 되니까 n 플러스 r-1개 있지. 괜찮아? 이해해? 그쵸?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전체 그냥 n 플러스 r-1 팩토리얼을 나열하는데 a라는 문자 r개 구분 안 가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누고 b라는 문자 n-1개 구분 안 가니까 n-1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말해도 되지. 괜찮아? 하지만 난 또 어떻게 말해도 되는 거지? 전체 문자 n 플러스 r-1개의 자리 중에서 누가 들어갈? b라는 문자가 들어갈 n-1개의 자리를 선택한다고 말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말해도 되는 거지? 전체 이들의 문자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n 플러스 r-1만큼의 자리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누가 들어갈? a라는 문자가 들어갈 r만큼의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해도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서 뭐가 완성되지? 교과서에서 말하는 공식이 완성되지.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정의하기로 어떻게 정의해? NHR이라고 불리는 것은 N 더하기 R,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빼기 1, 괜찮아? 한 다음에 컨비네이션 붙여주고 R로 계산한다라고 말하지. 괜찮아? 이게 정의야. 그런데 공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지? 얘를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가? 이 어떻게가 중요하지. 어떻게 중복조합이라고 불리는 것을 컨비네이션인 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재조명한다. 다시 재조명해. m 파이 r 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과
NHR 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난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 중복순열. 이놈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중복조합. 그럼 당연히 중복한다는 뜻은 똑같은데 얘는 뭐의 개념? 순서쌍의 개념. 얘는 뭐의 개념? 비순서쌍의 개념인 거 맞지? 그리고 항상 똑같지. 어떤 게 똑같아?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오는 대상은 중복을 허락하는 대상이고 여기 오는 대상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대상이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나는 지금 이제 뭐로 보고 싶은 거냐면 행위로 보고 싶지. 행위. 행위로 보게 되면 외적 영역 문제로 모델링 했을 때 이런 행동 영역이었지. 아까 MPIR이라고 불리는 것은 서로 구분이 가능한 대상을 서로 여전히 구분이 가는 대상에게 분배 또는 나눠주는 행위 또는 담는 행위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해해? 분배 또는 나눠주는 행위 이런 거지. 담는 행위라고 해도 돼. 하지만 중복조합이라는 세상은 구분이 가는 대상한테 분배해주는 건 맞는데 무슨 내용이냐? 구분이 불가능한 대상. 구분이 뭐하는 대상을? 불가능한 대상을 구분이 가는 놈한테. 이해해? 이게 바로 무기명 투표. 구분할 수 없는 표를 구분이 가능한 놈한테. 이해해? 뭐 해주는 행위랑 똑같다고? 분배 또는 나눠주는 행위랑 같다라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문제의 컨셉에서는 이런 거지. 단 한 표도 못 받는 놈이 있을 수 있다. 단 한 표도 선택받지 못하는 놈이 있을 수 있다. 맞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장을 하지. 얘네들이 차이지. 구분할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대상에게 나눠준대. 그건 중복소멸이야. 구분할 수 없는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대상에게 나눠준대. 이것은 바로 어떤 세상이지? 중복조합의 세상이야.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이미지를 잘 잡아놓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문제를 싹 다 풀어볼게요.